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9차 공심사 결과를 공관위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발표를 하시고 두 번째로 그동안 두 달 동안 있었던 소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질의응답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9차 심사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선 지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북 전주병원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이, 정읍시 고창군은 유성엽 전 의원과 윤전병 의원이, 남원 임실 순창 장수군은 박희성 후보, 성준우 후보, 이환주 후보가 3인 경선을 합니다.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은 김종호 변호사와 안호영 의원이 각각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입니다. 전남 여수시 갑은 이용주 전 의원과 주철원 의원이, 여수시 을은 김회재 의원과 조계원 후보가, 나주시 화순군은 구충권 후보, 신정훈 후보, 손금주 전 의원이 3인 경선을 합니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윤재갑 의원이,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은 서삼석 의원, 김태성 후보, 천경배 후보 3인이 경선을 실시합니다. 평택시 갑은 임승근 후보와 홍기원 의원이, 안산시 갑은 양문석 후보와 전해철 의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다음은 단수 지역입니다. 서울 구로구 갑은 이인영 의원, 동작구 갑은 김병기 의원, 평택시 을은 김현정 후보, 양주 동두천 연천군 갑은 정성호 의원, 양주 동두천 연천군 을은 남병근 후보, 전주시 갑은 김윤덕 의원, 익산시 을은 한병도 의원, 군산 김제 보안군 을은 이원택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지역 지정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군을 이 지역은 전략지역으로 지정하여 전략 공관위로 이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그동안 두 달 동안 있었던 위원장님 그 소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2개월간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천을 관리하면서 그간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관위 제1차 회의에서 혁신과 통합의 공천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유능하고 생각이 젊은 후보를 공천하는 혁신 공천을 실시하고, 둘째, 친명, 비명, 친문, 비문, 계파의 구분 없는 통합 공천을 실현하여 모든 후보들이 단결하여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혁신 공천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는 변화, 체인지라는 혁신적 선거 캠페인으로 두 차례에 걸쳐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혁신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 내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이버는 정치가의 가장 큰 덕목은 자기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혁신은 바로 이 자기 희생을 통해 시작되고, 자기 희생의 바탕 위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자기 희생을 하려 하지 않아서 혁신 공천의 속도가 붙지 않았고, 통합보다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부득이 공천 시스템 내에서 혁신 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당의 단결과 통합을 저해하는 개파 공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을 위해 헌신하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혁신과 통합의 공천 효과는 경선이 진행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본산인 광주에서 현역이 대거 교체되었고 지금 경선을 통한 현역 교체율은 3분의 1을 넘습니다.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 공천 비율, 그리고 불출마 현역 의원 숫자도 국민의힘보다도 높습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이 산모공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희생, 무갈등, 무감동이고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을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한국 민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이 이회 권력까지 장악하면 검찰 정권에서 검찰 독재로 퇴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해 다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맹자의 방구적이 정신으로 혁신과 통합 공천에 힘을 합하고 모두 하나가 되어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1차 회의에서 말씀드린 단결하면 승리하리라는 구호의 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사 1분 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저기 손 들으셨네. 예. 카메라 때문에. 네.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위원장님 2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 소회에서 개파 공천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일간에서는 비판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좀 이렇게 호소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개파 공천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이유와 또 이제 일간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양문석 위원장의 경우에는 전해철 의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당에서 징계 절차도 들어갔었는데 2인 경선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개파 경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그 공천 결과가 아마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어떤 추측으로 친문, 비문, 개파 경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공천 결과를 보면 친문과 비문의 어떤 이 숫자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천이 개파를 기준으로 공천을 한 것이 아니라 후보들의 개인적 역량과 능력 그리고 그 도덕성 어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그 소위 말해서 그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발언 어떤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경선에서 탈락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서 양자 정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다른 분한테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뒷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뒤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전혜연 기자라고 합니다. 기동민 의원 결정하실 때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을 하고 결과도 공개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방적인 회의 진행이 아니냐, 공관위원들이 다수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도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정 공관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기동민 의원 건에 관해서는 그 심사를 하기 전에 그 기동민 의원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동민 의원 건에 관한 도덕성 검증 소위의 의견을 한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해서 그 심사장에서 우리가 도덕성 소위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보고는 다수가 기동민 의원이 그러한 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의 그 반대가 있어서 결국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그리고 그런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여자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 전민영 기자입니다. 그 아까 통합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 발표한 그 결과 중에서도 그 이전에 노전 실장 발표하실 때 통합 고려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오늘도 그걸 고려해서 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통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한 지역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 리스트가 통합에 조함점을 두고 마지막 내일 또 모레 또 발표를 하겠지만 마지막 발표를 하겠지만 이 결정을 내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기자님. 네, 매일경제 구정근 기자인데요. 지금 발표되지는 않은 안산 선거구가 하나 있는데 현역 의원이 고영인 의원, 김철민 후보 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중앙일보 강보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위원장님 아까 이재정 의원님 회의 좀 반발하시는 메시지 내시고 참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기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그 이재정 의원이 쭉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회의에서 회의 이후에 이제 어제 처음으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재정 의원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기가 공관위원을 사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한테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도록. 여러분이 동시에 드시네요.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혹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그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지와 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현역인 서동영 의원님이 컷오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컷오프 되지는 않습니다. 컷오프 되지는 않는데 이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이 모든 권한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략공관위원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략공관위원장님이 어떻게 결심하실지는 좀 잘 모르지만 아마 그 여성특구 지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가 뭐 추측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전적으로 이 권한은 전략공관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TV조선 장세희 기자입니다. 개파 공천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최고위원분들과 주요 지도부들이 다 단수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타 후보와 이제 비교했을 때 20%포인트 차이 난 게 분명히 맞는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이계호 의장 단수 공천이 번복됐는데 이제 상대 후보와 20%포인트 차이가 안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관위에서 단수 공천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최고위 의원들 분이 이제 단수가 많이 나게 된 것은 혼자서 이를 신청했던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복수 신청을 했을 경우도 아까 이야기하신 그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서 됐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계호 의원의 경우는 지금 재심위에서 이 삼인경선으로 다시 내려졌고 최고위의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계호 의원의 경우는 제가 기억나기로 그 단수 여기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그 대다수의 위원들이 단수 공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는데, 재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도 역시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존중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손을 너무 여러 번 드셨는데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JTBC 고혜진 기자입니다. 그 기동민 의원 이야기하시면서 도덕성 소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김우영 후보에 대해서는 뭐 도덕성 소위에서 다 여러 위원들이 0점을 줬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경선 기회를 주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그 위원장님께서 방금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고 하셨는데, 좀 세간에서는 이번 공천으로 뭐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승리할 수 있는 공천 관리가 좀 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우영 후보에 대해서 누가 0점을 줬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점수가 유출됐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그 보도는 그 루머에 지나지 않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 지금 한간에서는 이 민주당의 공천이 실패했다는 결론을 미리 내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민주당의 공천이야말로 혁신 공천이고 통합 공천이고 그러한 공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공천의 효과로 민주당이 다시 그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힘당은 산무공천이라고 해서 그 감동도 없고 그리고 그런
감동도 없고 흥미도 없고 어떤 경쟁도 없는 이런 그 공천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동도 없고 흥미도 없지만 조용한 공천이다. 그러나 조용한 것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혁신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 혁신을 통한 공천을 통해서 말하면 민주당의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혁신 공천이죠. 오늘 이상 8분 질문 받는 걸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